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소리 기자단의 정윤아입니다. 제가 하나소리 기자단 기자 생활을 한 지도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이고 또 짧다고 하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나간 1년 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 출신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또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교육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법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출신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법과 모든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살던 것과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시죠? 네. 여기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만화. 네,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 하나원에서 이런 법률 상담 만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우리 북한 출신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행죄에 많이 연루가 되시는데요. 이 폭행이라는 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북한의 생활이 아마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기분 나쁘면 누구 하나 그냥 치고 빠고 싸워도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야, 너 뭐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 나를 인격모욕을 해? 그러면서 막 손으로 주먹으로 먼저 치고 법보다는 주먹인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북한 출신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면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또 뭐 화가 나면 뭐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폭행 및 상해에 해당이 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사람이 그때 당시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이틀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제 그저께 집에 귀가하는 길에 어떤 노인분과 부딪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인분께서 지금 폭행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가서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뭐 실수를 쳤던 어떻게 쳤던 이분이 뭐 이렇게 뭐 다치셨는지 확인을 하고 또 뭐 실갱이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먹이 좀 나갔다 뭐 들어갔다 했다면 거기에서 또 이제 해결을 봐야지 집에 그냥 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죄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이다. 그리고 범죄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화가 나셔도 우리 후배분들 절대 누군가를 치지 마십시오. 네,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폭행으로 또 뭔가 완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무리 화가 나셔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법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무조건 주먹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또 이렇게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고인은 무엇이고 피의자는 무엇인지부터 해서 재판부터 기소까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지가 여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북한 출신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시고 꼭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한 출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약 관련 범죄입니다. 이 마약 관련 범죄는 여러분 사실 우리 북한 출신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 드시던 뭐 정통편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게 섭취했던 것들 아니면 뭐 잘 몰라서 흡입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자세히 잘 알아보시고 보호 테두리 안에서 불법이 아닌 것만 하셔야지 이런 마약 관련된 거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운반했을 때 그냥 운반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마약을 알면서도 운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인가요? 그 전도연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마약을 그냥 나르기만 했을 뿐인데 프랑스 감옥에 몇 년을 갇혀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오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북한 출신들은 무조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마약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막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한국은 마약이 엄연하게 흡입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 둘 다 불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같은 불법 처리 등에 대해서 다른 법률 문제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마약류 불법 처리 등의 다른 법률 문제를 마약을 사용했을 때, 또 마약을 소지했을 때, 또 마약을 운반했을 때, 판매했을 때 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약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우리 북한 출신들이 와서 제일 많이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 관련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 관련 범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강간 외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면 굉장히 헷갈리고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쁘다고 칭찬했을 뿐인데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되죠, 여러분. 지금은 예쁘다고 했을 경우인데 들은 그 여직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어났다면 들은 여직원이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유나씨 그 엉덩이가 탐스럽고 참 예쁘게 생겼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희롱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왜 내 엉덩이가 이쁘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쁘다고 칭찬을 해도 어떤 것들에 한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해가지고 성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항상 상대방 입장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난 그냥 그저 야 너 다리가 이쁘구나 옷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라 얘기밖에 한 거 없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면 그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우리 북한에서 금방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 그럼 성폭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폭력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있어. 우리 사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요즘 직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한숨을 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북한에서는 어때요? 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쫓아다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한국에선 10번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지게 강요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스토킹하게 보인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좀 말 한마디 그리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연애를 하거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나요?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부끼리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사례 세 번째.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유나 씨 여기 와가지고 내 어깨 좀 주물러봐. 상사가 그랬어요. 근데 유나 씨 입장에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육체적 성희롱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자세하게 여러분들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몸매가 이쁘다고 칭찬하는데도 성희롱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나 씨 저거 다리가 이쁘구만. 미끈하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미투 사건 이후로 남녀 간의 이런 그 성적인 칭찬들, 또 외모적인 칭찬들, 신체에 대한 칭찬들은 될수록이면 정말 가까운 친구가 아닌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관계라면 절대 내뱉어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있죠.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유부남이라는 거는 가정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가정이 있는 그 와이프에게 혹은 또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절대로 이런 유부남, 유부녀들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반대로 성폭력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문항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북한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이런 것들. 명예훼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좀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주변에다가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말을 나르는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에 되겠고, 뭐 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쓴 것 뿐인데 그래도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지, 그거를 막 소문을 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명예훼손죄에 속한다는 거. 네, 그리고 절도범죄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도를 굉장히 북한에서도 나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거나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 그 법도 북한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도적질이라거나 또 뭐 절도 범죄는 해서는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뭐 군대 나가거나 이랬을 때 그냥 막 그 마을에 있는 걸 그냥 뭐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마구잡이로 털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법적으로 잡지도 못하고 이래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넘쳐나요. 공공장소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럼 막 풀어오고 가져와요. 그것도 절도죄입니다. 왜? 그 화장실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에서는 그걸 사서 끼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의 또 공적인 거를 내 것으로 가져온 것이 되는 거죠. 이럴 때도 범죄가 적용이 된다는, 범죄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손소독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뭐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냥 막 꽂아놨단 말이야. 이거 나 집에 없는데 마침 잘 됐다 그러고 뽑아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절도범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널고 있는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대요. 이거는 절도죄일까요? 아닐까요? 널고 있는 땅, 그냥 저거 널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막 여기다 감나무 심어 먹으면 안 돼? 그것도 역시 절도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널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는다거나 거기에 뭔가 상추를 심는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단계 관련 범죄들. 다단계들은 뭐 고수익을 주겠다 이러면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리고 또 사기 및 보험 사기. 사기 및 보험 사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범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아가면서 소음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뛰지도 못해? 이러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는 아이들 뛰는 거를 될수록이면 뛰지 못하게 하고, 뭐 집안에서 뭐 슬리퍼를 신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살기는 어려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통일부에서 또 하나원에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에 대한 만화를 이제 발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혹은 또 이거 생활법률 나도 필요해 하시는 분들 눈여겨서 이 책을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정윤아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소리 기자단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